손흥민 바르셀로나 이적권을 다룬 카탈루냐 라디오 기사를 쓴 하몬 쌀무리 기자 모두 2티어로 분류가 됩니다. 신뢰도가 꽤 있다고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번 여름에 리오넬 메시 다시 데리고 오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가는 경우가 생기면 이 손흥민, 레반도프스키, 메시 그러니까 이렇게 쏨매도 3톱 가능.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볼루TV 소영입니다. A매치 주간 전후로 토트넘이 한마디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이 되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로 잔여 시즌을 마치기로 결정이 된 토트넘이었죠. 그리고 A매치 주간에 돌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상자들이 크게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파라티치 단장까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 됐는데요. 부상자 상황부터 살펴보면 토트넘이 3백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윙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출전 가능한 윙백 자원들이 좀 거의 없습니다. 대거 부상으로 이탈을 좀 한 상태예요. 일단 겨울에 도허티 팔고 내보냈죠. 팔았다기보다는 의정도 없이 내보냈으니까. 스펜스 임대 갖고 A매치 주간 이전부터 이탈했던 데이비스나 세스뇽 여전히 못 뛰고요. A매치 도중에 무릎 다쳐가지고 수술대에 오르게 된 로얄 경기에 나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상을 달고 돌아온 페리시치 페리시치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좀 스탈리니 대행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마 경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컨디션인 선수는 페드로 포로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사이드백 자원이 거의 괴멸 수준인 상태인데요. 여기에 지금 새 감독 찾기 작업에 몰두를 해야 될 파라티치 단장도 유벤투스 시절 저질렀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이탈리아 밖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되면서 일단 단장직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부상자도 많은 상태로 화요일 새벽 에버튼 원정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리고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 역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잘못 없이 여러 이슈에 지금 많이 좀 거론이 된 상태입니다. A매치 콜롬비아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 대한민국 선수 역대 A매치 최다 프리킥 골 득점자 이름을 올렸던 손흥민 선수, 이 활약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 발언하고 인스타그램 논란에 얽히게 되면서 본인이 아무 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고생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신경이 좀 쓰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배이자 논란의 발화자인 김민재 선수가 4월 1일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아무튼 주장이자 선배로서 좀 마음이 좀 어수선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부음까지 있었어요. 어제 손흥민 선수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손흥민 선수와 그 가족분들 모두 슬픔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 이름이 외신을 통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이적설인데요. 아직 이적 시장 열리려면 시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곧 이제 여름 시즌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적설이 한창 많이 나오기 시작할 시기죠. 대상 구단은 스페인 명문팀 FC 바르셀로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의 정말 많은 매체들이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르셀로나가 올여름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 이 뉴스를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그동안 꽤 나왔었는데 바르셀로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선한 루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관한 신빙성인 이적설이 났던 그 시기들 어떤 팀이었는지 이걸 정리해 놓은 트랜스퍼마르크트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봐도 지금까지 바르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역대 한국에 이런 선수가 없었지 싶은 생각이 다시 환기가 될 만큼 10년간 손흥민 선수 거론된 이적설, 그 상대팀 이름들이 진짜 쟁쟁하네요. 맨유, 첼시, 리버풀,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네, 아무튼 이번 바르셀로나 이적설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 기사들이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공통된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럽 언론 바르셀로나 손흥민 영입 관심 보도 핵심 내용,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런데요. 첫째, 바르셀로나는 올여름 공격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최우선순위는 톱클래스 왼쪽 윙어 영입이다.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3명, 손흥민, 살라, 디아스, 이 3명 중 1명을 노리고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이제 그 왼쪽 윙 자리가 약점인 건 사실입니다. 오른쪽에는 하피냐가 기복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나오고 있고, 부상이지만 덴벨레도 있고요. 왼쪽은 최근에 안수 파티, 페란 토레스 부진하고, 최근에 이제 가비가 또 이 자리에 뛸 정도로
확실히 보강이 필요한 자리긴 한데, 근데 이 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 주로 뛰는데, 여기 거론이 된 거 보면, 뭐 살라, 뭐 어떤 위치에서 뛰어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유럽 여러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주요 타겟이 됐다. 요게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요 근거는 바로 바르셀로나 이적설 관련해서 나름 꽤 공신력이 있는 매체입니다. 거기서 최초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카탈루냐 라디오입니다. 여기 소속인 하몬 쌀무리 기자가 톳 코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토크가 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요거를 정리해서 올린 기사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 다음 시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보도 또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의 로드맵, 다음 시즌을 위한 로드맵은 명확하다. 명확하게 내려진 진단에 따라서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높은 레벨로 팀을 끌어올 수 있는 스타를 영입해야 한다. 바르셀로나가 노리는 선수는 토트넘의 손흥민, 리버풀의 디아스와 살라다. 전형적인 그 윙어, 특히 이제 왼쪽에서 뛰는 윙어. 1대1 상황에서 상대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확실하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기사를 올린 건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라는 이제, 왼쪽이라기보다는 오른쪽에 주로 많이 뛰는 선수죠. 예. 게다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살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뭐, 다양한 카드가 있겠죠. 뭐, 기존의 선수들도 앞으로 영입하게 될 선수들하고 조합을 또 하겠지만, 어쨌든, 살라, 손흥민, 또 디아스, 요 세 명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 보도가 다른 여러 매체들이 계속 받아쓰고 하면서 점점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도, 카탈루냐 라디오라는 매체하고 이걸 다룬 쌀무리라는 기자는 신뢰도가 높은 기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질 텐데 카탈루냐 라디오의 쌀무리 기자 완전 뭐 1타 기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레딧에서 바르셀로나 팬이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 바르셀로나 관련 미디어 기자 공신력 가이드 여기 보시면 손흥민 바르셀로나 이적권을 다룬 카탈루냐 라디오 기사를 쓴 하몬 쌀무리 기자 모두 2티어로 분류가 됩니다. 신뢰도가 꽤 있다고 보셔도 좋고요.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2티어고 그 아래 뭐 3티어, 4티어, 5티어 이런 데들도 엄청 많이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뭐 이번 보도가 아예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내부 정보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정통한 기자가 썼다. 그런 매체에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가 재정난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선수들 지금 FA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영입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뭐 맞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저 보도를 한 기자 역시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현실적인 어떤 금전적인 그걸 떠나가지고 팀에 필요한 선수들 당장 필요한 3명이 저 선수들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때마침 토트넘이 그 랑글레 임대해 와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랑글레 완전 영입 관련해서 바르셀로나하고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이적료 한 1,500만 유로 정도면은 랑글레를 완전 이적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을 원한다고 하면 이적료를 조금 깎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 시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딜이죠. 묶어서 트레이드 하면 되니까 랑글레 플러스 뭐 몇천만 유로 얹어가지고 손흥민을 데려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번 여름에 리오넬 메시 다시 데리고 오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가는 경우가 생기면 와, 이 손흥민, 레반도프스키, 메시 그러니까 이렇게 쏨레도 3톱 가능. 와,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딜은 전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나름 신뢰도가 있는 매체에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소개 안 하고 넘어갑니까? 네. 팀이 어수선한 상황이죠. 토트넘.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로 토트넘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감독도 올 거고 케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또 뭔가 좀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현재 반응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토트넘은 4월 4일 화요일 새벽 4시. 이게 4-4-4네요. 에버튼 원정 경기로 리그 다시 재개를 합니다. 입중계 하니까 찾아와서 같이 네, 입중계 보면서 응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 리그 100호 골 노리면서 선발 출전합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선발 출전 예상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와 함께 입중계 보시면서 함께 경기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꿀바.